자, 2016년 4월 9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9급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출문제풀이. 자, 여러분 거기에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 가장 이제 간단한 거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보고, 자, 일단 가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언제 만들어졌죠? 인종 때. 누가? 김부식.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거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승려. 누구죠? 일현스님입니다. 일현스님.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역사책이 바로 삼국유사인데, 우리가 흔히 그 시대를 한번 보시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충렬왕이란 말이에요. 충렬왕. 충렬왕에 충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몽골. 그렇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우리 민족은 이런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민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저기 단군 왕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선을 이렇게 세워왔고 주몽이가 아래서 나왔고, 이런 민족의 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한 그런 위주로 서술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를 서술했던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진골 출신이에요. 김부식, 김씨,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 왕조라든지 신라의 계승의식이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했다. 그건 당연히 삼국유사죠. 그리고 고구려 계승 의식 강조했다. 역시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주의식 고양했다. 삼국유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에 보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정방이 뭐예요? 정방이 무신들이 만들었던 권력기구입니다.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했다. 사림원이 이제 뭔지 아셔야죠. 사림원은 왕명의 출납을 도맡아 하던,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승정원?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사림원이에요. 왕명 출납하고 문서 작성했던 거, 어명을 받으시오 했던 거기가 사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했던 왕 하면 바로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몽골 원간섭기의 두 번째 왕이죠. 충렬 다음에 충선. 충선왕인데, 이 왕 때 소금 전매제를 실시를 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전매제.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입니다. 전매제, 소금 전매제. 자, 이 충선왕은 나중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저기 그 당나라에 망권당이라는 걸 세워요. 망권당. 당나라가 아니라 참 원나라하고 그쪽에 망권당을 세워요. 망권당이 뭐냐면 원나라 그 영경에 세운 일종의 독서클럽. 독서클럽. 망권당. 그래서 요런 거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다 하는 거, 사림원 설치를 했고요. 망권당 나오시면 딱 충선왕, 그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했다. 누구시죠?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그리고 천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정벌 우왕이죠. 이성계하고 최영하고 같이. 그죠? 우왕이고, 그리고 기처를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반원개혁 추진한 사람 하면 공민왕입니다. 고려시대의 개혁 정책 하면 그냥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3번에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사료가 뭡니까? 사료. 딱 그냥 그 말 뜻을 사료를 풀이를 하자면, 역사가가 선정한 연구 자료를 사료라고 해요. 역사가가 선정한 연구 자료, 사료.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정말 이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다르게 주관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걸 선정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역사가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는 있는 사실 그대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역사가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서 기록을 하거나 뭔가 자료로서 다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 그대로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맞는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 예, 그래서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4번에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핵심 키워드는 임시민주주의 수립입니다.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1945년 12월에 열립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삼상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내용, 임시정부 수립이죠. 임시정부 수립하자. 어디에? 조선에. 자, 그리고 조선은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신탁 통치를 해줘야 되겠다. 5년간 신탁 통치가 거론이 됩니다. 신탁 통치. 이 신탁 통치는 나라가 4개예요. 미, 영, 소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중국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 세력이 대결을 하는데 대립을 하는데 대립한 이유가 신탁 통치 때문에 그렇죠. 좌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둘 다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좌익 세력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익 세력은 끝까지 신탁 통치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좌우 대립으로까지 이끌어갔던 거. 이거에 근거해서 실행된 사실, 요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밑줄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에서 5명의 개화당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개화당이 이 사건을 일으킨 거 하면 여러분 갑신정변밖에 없어요. 갑신정변.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 우리가 청의 의존도가 아니죠. 청나라의 간섭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맺은 조약이 뭐가 있어요?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청나라랑 일본이랑 맺은 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가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일본군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이 물러나죠. 그죠? 물러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과 우리가 맺은 조약. 한성조약. 한성조약. 왜냐하면 그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부지를 다시 주고 배상금도 지불을 하는 조건.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맺은 조약 2개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했다. 자, 정동구락부는 나중에 뒤에 그 대한제국처 이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서울 정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구미 지역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개화파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사교 집단, 사교 모임입니다. 정동구락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군과 같이 경복궁 침범했다. 경복궁으로 침략을 해서 들어왔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텐진조약에 의해서 청나라에게 우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그런데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들어와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아산만 쪽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으로 들어오거든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을 침범을 하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경복궁 침범 딱 나오면 동학농민운동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차관 도입을 위해 수신사 파견. 수신사는 조일, 수호, 조교 있잖아요. 강화도조야. 그거 체결하고 나서 일본에 보낸 외교사절단이잖아요. 예, 외교사절단. 뭐 외교사절단? 하여튼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그런 분을 수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관 도입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정답이 4번이죠.